네,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 면접 전형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자소서 문항들 그리고 면접에서 주로 나오는 빈출 질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항공사 자기소개서 문항, 최근 항공사 자기소개서 문항의 트렌드 많이 바뀌었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이슈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도입된 게 영상 면접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때부터 채용이 멈췄기 때문에 24년도부터 시작되는 채용 전형에서 여러분들 나이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단점만 있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이 제한이 좀 많이 풀리고 지원자들을 이렇게 뭔가 폭넓게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이 갭이 굉장히 확연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회 경험도 해보시고 다른 거를 많이 시도해봤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을 잘 하시고 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적응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자소서 문항을 한번 쫙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4년도부터 25년 하반기까지 전문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문항들이 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줄 한 줄 쓰셨던 그런 문항들인데 제가 이 볼드체로 이 색칠을 해놓은 이 질문들은 뭘까요? 네, 기본적인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이외에 요즘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본인이 마주했던 가장 큰 시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배운 점, 성장 과정에서 큰 전환점, 경험, 깨달은 점. 문제가 굉장히 길고 디테일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이미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자소서를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할 때 이제 답변을 좀 제가 들어보면은 사실 이렇게 항공사에서 원하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고 핀트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항공사는 우리에게 힌트를 다 줬습니다. 자, 뭐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실현, 도전, 어떤 변화, 어떻게 성장한 사람인지 순탄한 과정 속에서 성장한 사람보다는 뭔가 여러분의 깨달음과 배움이 있는 사람인 것을 더 원한다라는 거죠. 나시아나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합병 이전의 2024년 하반기 자소서 문항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지원 동기하고 뭐 가치관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험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여기서부터 어때요? 대한항공과 결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한 경험, 느낀 점, 결국은 여러분들이 완성도 높은 여러분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인내력과 도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쵸? 힘들었던 과정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주시는 지점이 항공사에서 여러분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인성부터 가치관, 태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실 때에도 어떻게 관점을 시작할 것인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타는 좀 요약본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타 역시 지원 동기, 강점, 한 단어. 네. 근데 여기 또 빠지지 않는 게 본인의 역량을 4대 핵심 가치, 뭐 4가지 키워드를 줬어요. 뭐 이스타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고는 뭐 딱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만이 뭔가 알고 싶은 그 키워드 있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만큼 일반적인 FSC에 비해서 이스타나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에요.
그쵸? 단순한 어떤 상황 대처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인데 그것도 프로액티브한 프로블럼 솔버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관련 경험이죠.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 요번에 여러분들 엊그제 발표가 났잖아요. 변화 도전 사례 저희도 티웨이 대구 베이스 최종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 친구도 저랑 한 3개월 이상 공부를 하면서 자소서가 점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썼던 자소서랑 이 최종 파이널로 쓴 이 자소서 이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조금 더 예리해졌고요. 그거를 표현하는 과정도 더 디테일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티웨이랑 이스타랑 저비용 항공사들이 원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에어부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완해야 할 약점 그리고 강점.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소서 질문 전체 이 자료집은요 다운로드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 구입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료집 다운로드가 다 돼 있어요. 저희가 분류해 놓은 자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왜 분류를 해놨냐? 이걸 보셔야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항공사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막상 이 매 공채마다 그쵸? 각 항공사 이 전형에 나오면 그냥 그 질문 하나하나에 급급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다 해본 내용들이에요. 해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재나 어떤 방향성만 좀 바꿔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자소서 문항 작성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제 쭉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즌마다 다 다른데 아니에요. 언제 준비하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결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추가가 된 게 있다면 대한항공도 그렇고 저비용도 그렇고 여러분이 뭔가 성장하고 발전해온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모습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자, 우리 항공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대한항공부터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이 문제만 좀 살짝 달라요. 기울인 노력, 지원 동기, 되고 싶은 이유 결국은 다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를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을 해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 동기에서는 당연히 기업 분석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업 분석과 매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핵심 경험 가져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핵심 경험에서 많이 흔들리시고 기업 분석에서 뭘 가져와야 될지 몰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마라다에서는 공채가 뜰 때마다 기업 분석 자료집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 내용만 보셔도 내가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목도 넓어지죠. 근데 이거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하시려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네.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문항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결국은 직무 역량이에요. 이거 직무 역량 중에 하나. 서비스 마인드 보겠다. 자, 그리고 가치관 보겠다. 태도 보겠다. 이유죠, 이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나만의 관점이거든요. 결국은 역량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나의 생각.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핵심 역량 물어보고 있고 아예 여기는 4가지 키워드를 주고 있어요. 이스타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저비용. 자소서부터 합격률이 좀 낮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서비스 마인드여도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마인드를 원해요. 왜 이렇게 더 까다로울까요? 그만큼 여러분의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자, 그리고 또 팀워크여도 콜라보레이티브 팀플레이어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버, 그것도 프로액티브. 그렇죠? 그 다음 또 동료 간의 어떤 릴라이어블한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아주 더 구체적이고 더 리얼하게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소서의 결이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이런 양식 수준으로만 바라보시니까 자소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얘네가 원하는 건 달라요. 방향성부터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부터 볼드체로 쫙 표시해 놓은 것들 보셨죠? 도전과 변화, 어떤 뭐 보완점,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성장 과정 이런 게 뭐냐면 역경지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Adversity Quotient. 폴 스톨츠라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제시한 말인데 요즘 면접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내가 면접장에 가서도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EQ가 대세였습니다. EQ. 여러분들 IQ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지능 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지능이 높으면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지만 시험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EQ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도 감성지능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항공사에서도 워낙에 이제 업무 자체가 타이트해졌어요. 안전이라든지 서비스, 고객들의 어떤 평가, 또 이 팀 내 평가 이렇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좀 끈기 있게 자기 자신을 성장해 나가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도 어때요? 지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내공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항공산업 자체가 스케줄 근무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직률도 높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역경지수와 관련된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소서 문항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